일은 내가 아니다.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언제든 때려치울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할부금 잔액 리멤버. 안녕하세요. 듣동나 홍상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됐어요. 홍상지, 김효은의 상호작용. 사회부 기자랑 문화부 기자가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사회적 맥락에 맞춰서 풀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뭐죠? 뭐 하시는 거죠? 네? 뭐 하세요? 홍 기자 아니야? 나 지금 네. 김 기자랑 같이 할 콘텐츠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응? 홍상지? 김효은의? 여기 앞에 보고 얘기해. 아, 그래? 홍상지? 김효은의? 상유. 세규! 늘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김효은 기자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홍 기자, 어제 주말에 뭐 했어? 전화 와서 됐어, 조용히 해봐. 이거 배움의 발견이라고 이거 꼭 읽어봐. 그리고 이것도 아주 명언이 많아, 명언. 꼭 읽어보고. 명언. 책이거든? 읽어야지. 이건 또 베스트셀러거든, 요즘에.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보려면 또 읽어야지. 한번 읽어봐. 아니 이 사람은 주말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봤단 말이야?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막 봐요. 막 봐요? 저는 일단 많이 사요. 돈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쓴이인 것 같은데 콘텐츠 구매하는데 전혀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뭐 넷플릭스, 왓챠 같은 구독 서비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스24 플래티넘 회원이랍니다. 일단 고민되면 다 사요. 예스24 사랑해요. 뭐죠? 아니 근데 넷플릭스 저도 가입했고 왓챠 저도 가입했는데 사실은 어떤 걸 봐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안 보게 되거든요. 저는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목차 덕후예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도 뭐가 새로 올라왔나, 오리지널 컨텐츠는 뭐가 있는가 계속 목차를 보거든요. 그 목차에 나와 있는 간단한 소개 같은 거, 그런 소개글도 꾸준히 보고 모든 컨텐츠가 다 목차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DB화를 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다. 그럼 전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넷플릭스에 팬더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보는 거죠. 훑어보기와 깊이 보기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해야 될까? 홍상지 기자는 어떻게 봐요? 여기 이제 제 책인데 저는 이렇게 엄청 접어요, 책을. 성공이 두려운 기분을 접었네요, 2번. 왜 2번 접어,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면 아예 반을 접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뭔가 깨끗하게 보는 거에 대한 미련을 크게 두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중고 책방이 못 팔아요. 저는 쓰니까요. 쓰니? 근데 저는 지적 자본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정말 살면서 필요할까? 살면서 진짜 필요해요. 이게 뭐냐? 바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순간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면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생각이 절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됐죠? 그렇죠. 고고싱! 고고씨!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일입니다. 빠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30살 돼도 30살 넘어도 회사 잘 다니고 있다. 저희가 지금 30살 넘어도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사회초년생 때를 생각해보면요. 한 3년차 때까지는 진짜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하고 한 4년차, 5년차쯤 됐을 때부터 일하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뒤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 회사는 잘 다니고 있을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남자 선배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은 일을 잘하면은 언젠가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좀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일을 했냐면은 이렇게 그래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한 명 한 명 보이는 거예요. 김효은 기자 같은 사람, 이지상 기자 같은 사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일 열심히 하면은 저 선배들처럼 열심히 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죠. 저도 비슷해요. 근데 위에 선배들을 보면서 버텼던 것 같은데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드는 고민은 40대 때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네. 근데 40대가 돼서 일하는 여자 선배들 많지 않거든요. 50대 이렇게 더 넘어가면 더 없죠. 홍상지 기자가 저를 보고 일을 했다고 하니 계속 버텨야 할 것 같네요. 갑자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제 동기가 저 포함 5명인데 4명이 남자 동기거든요. 그런데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그 남자 동기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되는데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어디에 가서 무슨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모색들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듣동나라는 사이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막 엄청 의도하고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판을 짜야겠다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어쨌든 새로운 판을 짰구나 싶죠. 내가 내 자리를 어쨌든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판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을 함께 같이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선배는 기자계의 송은이, 나는 그럼 뭐지? 안영미? 방탕하게 살던 나를 덕분에 살았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제가 이다혜 작가님의 출근길의 주문이란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남자의 커리어 하이는 50세 전후고 여자의 커리어 하이는 40세 전후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30세 중반쯤에 이 글을 보니까 여자 커리어 하이가 40세 전후라고? 그럼 나 아직 괜찮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가혹한 말이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자 커리어 하이가 40세 전후라는 거는 그 이후에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 집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뭐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의 구절을 보고 또 김효은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롤모델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권력이고 자유인 것 같은데 앞에 누가 없으면 그 상상할 수 있는 자유까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꿈을 꾸기가 어렵죠. 오래 일하려면 일을 되게 잘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같은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했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잘 해왔다는 뜻이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이미 내 몸 안에 체득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다혜 작가가 쓴 말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지금 얻은 기회는 과거에 내가 이룬 퍼포먼스의 결과다. 운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듣동라를 만나고 뭐 유튜브도 10만 구독자 되고 이 과정들이 저는 사실 운이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뤄온 결과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꾸역꾸역 버티면서 만들어 온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버티면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 왜 여성의 결정은 의심받을까? 이 책에 이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에 정말 적지도 많지도 않게 2문장씩만 꼭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쌓이고 그걸 어느 날 뭐 1년 후에 뭐 2년 후에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결정을 했었구나. 이 결정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슬기롭게 또 결정을 하고 일을 해결해 나갔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매우 공감하는데 기록하고 기념하자. 뭐요? 기록하고 기념하자. 나 잘했어. 맞아. 기억해야 돼. 기억하자. 기억하자. 저는 존버하려면 같이 존버할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 부서에 같은 동료라면 더 좋고 아니면 부서에 사람이 없다. 그럼 부서 밖에서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를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힘든 세상에 그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팍팍하죠, 삶이.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내 본업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눈물을 잠깐 돌려도 돼요. 다른 일을 좀 찾아봐도 돼요. 그 새로운 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좀 성취를 얻고 그냥 본업은 대충 때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취를 얻으면 본업에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서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버티기 어렵다 생각하면 자기 건강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좀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 건강도 있고 마음 건강도 있는데 그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울증이 와서 지금 일이 너무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병가를 내거나 아예 휴가를 내거나 잠깐 그 상황을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1년, 2년 일할 거 아니잖아요. 잠깐 쉬어가도 된다. 일은 내가 아니다.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사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든 때려치울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할부금 잔액 리멤버 기억하자. 생각하자. 대출금과 할부금 기억하자. 또 하루하루 버텨가는 힘이 아닐까요? 일은 내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 이것도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좀 빠졌던 딜레마가 있거든요. 뭐였냐면은 정말 성공한 여자가 되고 싶다.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왜 제가 이 딜레마에 빠졌는지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조명하는 되게 성공하는 여자의 모습 있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막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성공해 있는 거예요. 막 최연소 임원 이런 기사들을 보면요. 나도 성공한 여자가 되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레 약간 뒷걸음질을 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평범한 여자들이 뭐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오래오래 버티고 윗자리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좀 다 같이 오래오래 좀 버텨보자. 그래서 평범한 여자들이 더 많이 성공을 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등대로라는 작품을 쓰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칭찬을 받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칭찬을 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칭찬 따위 필요 없어. 난 내 자신이 최고야. 스웩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업력이 쌓이면 누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된다. 다시 말해서 버텨야 한다.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 이 얘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버텨요. 버텨요. 꽝! 버텨요. 이거 코로나 시대 약속. 언제까지 열심히 쓸까? 저는 한 70, 80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I knew you were just getting by.